안녕하세요. 톡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톡세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농업소득세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중요한 말씀들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농업소득세 마지막 시간에는 농업의 소득 구분, 네.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아니면 도소매업이라든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이제 현실신고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중요한 부분들 다루게 되네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이라고 봐요. 사과를 네. 재배하는 농민인데, 이 농민이 사과를 시장에 그냥 팔아요. 그러면 10,000원밖에 못 받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한테 팔면은 10,000원이 아니고 30,000원을 받아. 자, 그러면 그 차이 나는 20,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10,000원을 만든 마늘에 대해서는 작물 재배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20,000원에 대한 소득은 도소매업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해 보면 판매장이 있느냐 없느냐. 자, 기본적으로 판매장을 특설한다고 하는데 판매장이 아예 있다.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은 사실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 판매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그렇죠, 하네요. 판매장이 특별히 설치되어 있다. 네. 특설되어 있다고 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10,000원까지는 작물 재배업이고요. 아, 나머지 20,000원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과세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판매장 없이 우리가 팔았다. 최종 소비자가 와서 팔았다. 여기 30,0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30,000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다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죠. 그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판 파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시고 작물을 소개하고 최종 소비자를 데려와서 팔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판매장이 있고 없고에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네네. 그러면 온라인에서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라인에서 발생한 상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점이 있기 때문에 도소매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네. 하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특별히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여기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이 자기 걸 직접 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봐줍니다. 아, 농민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하여 팔지 않거나 하면 도소매업으로 봐주지 않고요. 그리고 제조장마저도 특별히 설치하여 하지 않으면 제조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농민이 자기 걸 제조장에 특별히 설치한 게 아니고 잠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가공만 해서 팔 경우 대부분의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작물 재배 쪽에서 봐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시골에 다니다 보면 수박밭 앞에 좀 원두막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팔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다 비과세로 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온라인 관련 쇼핑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세 사업자냐 면세 사업자냐라고 할 때 사실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게 돼요. 네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014년까지는 농업이 비과세였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서 내가 과일 가게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키운 과일을 내가 팔 때도 마치 내가 과일을 파는 것처럼 네. 과일 장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농업으로 해서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온라인에서 팔 때는 이것이 과세 상품인지 면세 상품인지 부가가치세를 낼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실은 부가가치를 내지 않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심지어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작물 재배업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부가세 면세라는 사업자라는 부분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농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신 판매를 하실 때는 일단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잘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강의 갔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그럴 것 라고 같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예. 떡새 TV 떡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오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뭐냐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할 때 이분들은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장부에 기록하고 정리한 기장된 내용들이 정확한지를 세무사가 먼저 확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세무사가 미리 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세무사들한테도 감사를 했을 때 잘못한 경우에는 제재가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내가 정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까다롭게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네,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자, 우리 농업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면 농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15억 원 이상. 그렇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규모가 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축산업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5억이라는 부분이 내가 매출이 15억이면 내가 대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비과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1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과세를 제외하고. 그렇죠. 네. 양동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7억 5천 정도가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고 15억 이상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 보니 22억 정도를 넘어야지 성실신고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돈가가 낮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금액보다 낮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비과세되는 마리수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대표님, 그러면 매출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서는 정빙을 완전히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빙이 없으면 내가 사실은 돈을 지출했지만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개인으로 할 경우에 소득 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법인으로 농업 관련 법인으로 신고를 해서 낮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보시면서 하는 게 네.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표님, 이제 오늘 개인의 농업소득세 말씀을 해주셨고, 법인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네, 기대를 좀 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